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애운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연을 찾아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옆에 연인이 있으시다면 그분과 평생 이어질지 리딩을 들으시면서 점검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옆에 인연이 없으시다면 이 사람은 꼭 잡아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 알아보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고르신 카드 안에 여러분과 평생 이어질 중요한 인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노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과 끝내 이어지게 될 사랑을 읽어봤는데요. 카드들이 명확하게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두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그 사랑의 차원이 굉장히 높아요. 마치 신이, 하늘이 이제 노랑분을 보면서 아끼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사랑이 여러분을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지켜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든든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사람과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가 생긴다. 이런 단어들도 떠올리게 되실 것 같은데요. 특히 노랑분들이 뽑아오신 카드들을 보면 나는 노랑에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이런 상대방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이런 마음들이 키워드로 들어왔다는 거는 노랑분들의 이 사랑이 바로 노력의 대가라는 것, 여러분의 시간과 경험 이런 게 누적됐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나게 되는 정말 소중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포근한 감정이 강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라는 거는 정말 어느 누구도 이 관계를 대신할 수 없는 좀 영혼의 연결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막 육체적인 끌림이 강하게 작용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이제 감정을 나누게 되는 점, 그래서 두 분이 좀 텔레파시가 통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여러분은 뭔가 어릴 적의 사랑, 뭔가 젊음, 흥분, 뭐 이런 즉흥적인 관계로 연결되기보다는 좀 더 한층 성숙하고 단단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간 현실감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나한테 이런 사랑이 과연 다가올까? 이런 의구심도 생기시고요. 그런데 오늘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를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걱정이 있다는 거, 염려가 있다는 거, 그거 하늘이 알고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늘이 여러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이 사랑이 올 때 무지개를 보는 것처럼 당신에게 직감이 느껴질 것이고 당신이 볼 수 있는 사인이 확실히 있을 것이다. 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긍정적인 사인이나 깨달음이 확실히 있어요. 이 사랑이 바로 하늘이 말한 사랑이구나. 좀 이런 거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무지개가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랑이 왔을 때 여러분의 역할, 무지개를 바라보고 긍정의 힘을 갖는 것. 여러분의 역할도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행동하게 되는 모습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언 카드에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라 라는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다가가라. 로맨틱한 행동을 해라. 이 문장이 이렇게 명령문으로 들어왔거든요. 여러분한테 하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또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랑분들은 이 나의 결정적인 사랑, 나의 운명의 사랑이 다가왔을 때는 내가 먼저 일단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할 자신이 없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카드가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럼 어떤 사람인지 이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고 알아차리셔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컵의 왕 카드 그리고 절제 카드 컵 3번이 들어왔거든요. 높은 가능성으로 여러분은 이분이랑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우정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 맨 마지막에 들어온 컵 3번에 보시면 친구처럼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좀 우정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요. 처음에는 친구의 모습으로 강하게 남겨져 있지만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두 분의 관계가 시작될 것 같아요. 또 상황을 말해주는 아랫줄의 카드에 보시면 가장 먼저 메이저 타워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있고 또 특히 이 탑이 좀 뾰족한 피레침 모양이거든요. 번개가 내리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 중간에 여기 지금 불이 나기 시작했죠. 이 지역 자체가 원래 번개가 자주 내리치는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다면 건축가는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안 되겠죠. 애초에 이렇게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졌을 때 번개가 예측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워 카드는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절대자, 하늘의 힘이 있다. 그것으로 인한 정말 충격이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노란 분들의 상대방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이상형의 외모라든지 이상형의 조건, 기대하고 계신 상황들 그런 거랑 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두 분은 좀 부스스하고 좀 정돈되지 않은 모습 그런 걸 서로 알게 된다든지 그 정도로 허물없는 사이가 됐을 수 있거든요. 절대 나랑 연결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내리치는 것처럼 서서히 이 사람 이런 장면이 있네? 생각보다 괜찮네? 약간 두 분 마음에 짜릿함이 오고 갈 수 있거든요. 회사나 학교나 뭐 취미생활 또 일상적인 동선 여기 안에 자연스럽게 먼저 맺어진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 첫인상이랑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첫인상이랑 처음 생각했던 여러분의 관계 정체성 이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 카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사랑을 위해서 노랑분들은 막 억지로 주변 사람들한테 나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 약간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소개로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지인과 만나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혹은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가 없는데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기대치를 벗어나게 돼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카드에는 또 보상이라는 카드도 나왔거든요. 이 카드가 가진 뜻을 노랑분들에게 연결해보면 이 사랑이 정말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오는 보상이다. 근데 그냥 사랑 때문이 아니다. 내 삶 전체에 대한 보상. 내 삶의 이제까지의 어려움, 고난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두 분 만남은 뭔가 만남을 위해서 장면이 만들어지고 또 노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두 분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각자 삶의 보상이다. 정말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가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게 되고 내 삶의 보상이 이 사랑으로 오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실 것 같거든요. 또 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상대방이 컵의 왕이랑 절제 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마음이 정말 좀 안정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컵은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컵의 왕은 감정을 완전히 수용하고요. 또 동시에 감정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셨다든지 뭔가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연인한테 나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좀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 A라는 사람은 그냥 공감만 하고 끝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B라는 사람은 공감은 하나도 해주지 않고 해결책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또 C라는 사람은 오히려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지 오히려 여러분 탓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이 ABC에 해당하지 않는 이분은 여러분의 어려움에 일단 공감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상황은 이런 원인 때문에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새로운 차원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약간 그런 식으로 제안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갈등 상황이 어떤 인간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 하지만 너는 지금 그 사람의 입장보다 너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만나면 이런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 봐라. 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너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일단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인간관계 안에서 심지가 훨씬 더 단단하거든요. 사람들이랑 싸움을 만들질 않아요. 또 그런 면이 있어서 여러분도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정서에 도움이 되고 진짜 내 편이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 드시거든요. 같이 막 공감해주고 싸우는 사람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대신 그렇게 공감만 해주고 끝나면 나의 사회생활 같은 거, 인간관계 여기서 발전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사람이랑 대화하고 나면 내가 정말 배우는 게 많다, 좀 더 깨닫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다. 또 혹시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된다면 정말 큰 의지가 될 것 같다. 정말 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놓치고 싶지 않다. 약간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실 거거든요. 또 이분이랑 만나고 나면 여러분한테 들어온 카드가 컵 10번이랑 메이저 교환 카드예요. 두 분은 일단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컵 10번 카드는 좀 소중한 사람들이랑 함께 했을 때 행복의 무지개가 핀다. 이런 카드예요. 두 분은 가정을 꾸리는 가능성, 또 사업을 같이 하실 수 있고요. 사실 가정도 하나의 운영체계고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각자의 역할을 믿을 수 있게 수행하죠. 서로의 마음도 오픈하고 연결돼 있죠. 24시간 꼭 함께 하는 게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의심하면 안 되고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면이 있고요. 특히 여러분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사 이런 걸로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상대방이 정서적으로 정말 많은 지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내가 할게.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약간 이렇게 여러분의 등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상대방을 어쩌면 부모님보다도 더 믿게 될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 정말 다른 가족보다 이 사람을 더 믿게 되고요. 막 아픈 모습, 힘든 모습 보여줘도 괜찮은 사이. 좀 이런 키워드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메이저 교환 카드는 기본적으로 영혼의 교류가 있다. 이런 점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에는 원래 몸의 대화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마음의 대화도 있겠죠. 마음이라는 것은 마인드는 이제 머릿속에서 펼쳐지고 또 신체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 감정이랑 호르몬의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뛰어넘는 영혼, 이 초자가 있거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면 이제 영혼이 성장하려고 해요. 또 영혼이 몸과 마음을 주관하고 끌고 가죠. 몸이 연결돼서 몸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랑은 사실 지속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지속 시간이 가장 짧죠.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마음이 연결되는 사람,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사람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같이 기억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니까요. 오래된 친구, 가족처럼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영혼의 대화가 이어지는 아주 특별한 사이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 사람 통해서 그 특별한 사람, 영혼이 연결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런 거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거는 또 그냥 감정의 대화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영혼이 통하기 때문에 그 다음의 단계,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 만들어주는 안정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연결고리가 생기고요. 사실 마음의 대화라는 것도 두 사람이 말을 하고 표현을 해야 알잖아요. 근데 영혼의 대화는 에너지의 대화예요. 말하지 않아도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이 단단해요. 바로 그런 사랑을 노랑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보상이라는 단어도 나온 것 같기도 해요. 당신은 이제까지 정말 많은 관계, 여러 관계를 겪었다. 여러 사건도 경험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제대로 보상을 주겠다. 하늘이 이제 이 사랑을 맺어줄 것이다. 당신에게 이제 영혼의 대화가 주어질 것이다. 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언 카드에 신의 타이밍이 나온 것 같아요. 노랑분들은 노력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꾸준하게 삶을 성실하게 살다 보면 신의 타이밍에 맞춰서 상대방이 나타날 거예요. 어쩌면 신이 이 사람을 나한테 데려다 줬구나 라는 생각 드시겠죠.
그때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게 될 거예요. 아, 정말 이 사람이구나 라는 포인트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신의 타이밍 바로 지금이구나.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랑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첫 장면에서 필요하다, 서서히 알아보게 되는 단계 안에서 나의 마음과 진심을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때 팁으로 나온 카드가 바로 로즈 카드에 나온 이 스토리텔러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호감을 표현해라 라고 할 때 어떤 육체적인 유혹, 뭔가 터치 이런 거보다는 나는 사실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약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그게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보상이 바로 이 관계인 거죠. 또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뉴문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당신이 당신의 친구한테 대하듯이 당신 스스로에게 더 부드럽게 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랑분들은 나 이제까지 진짜 열심히 살았다, 나 잘하고 있다, 약간 자기 확신 가지시는 게 필요한 시기고요. 친구들한테 칭찬하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 장점, 또 여러분의 삶의 기록, 이게 이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만들 것이고요. 이 사랑을 끌어당길 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의 타이밍과 당신 삶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관계를 두고 걱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간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고르신 카드들 보면서 좀 끝내 연결되고 여러분에게 완성될 사랑을 읽어봤는데요. 빨간 분들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눈에서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카드들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빨간 분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행복한 마음 가지게 되시는 것 같고요. 이 사랑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 사람 진짜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제가 카드들을 봤을 때 빨간 분들이 정말 너무 부럽다, 이런 감정까지 느껴져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다, 나 진짜 사랑에 빠졌나 봐, 이런 마음에 휩싸이실 것이고요. 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랑이 이제 새로운 활력이 된다라는 메시지도 있어요. 여러분 삶의 도전과 의욕이 마구 생겨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기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이 물론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삶의 많은 감정적인 부분이 채워지게 되고 또 여러분의 운이 더 좋아지고, 그렇다면 정말 사랑이 큰 역할을 하는 거겠죠. 특히 빨간 분들은 이 사랑이 나에게 행운처럼 다가왔다, 나의 운의 흐름까지 바꿔놨다, 이렇게 여기실 거거든요. 오늘 리딩 들으신 다음에 이 사랑 다가오면 정말 꽉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빨간 분들이 이 사랑에 있어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확신도 굉장히 초반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랑은 아마 다가오는 순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이상형이나 뭔가 외모에 대한 기준, 이 상대방이 꽤 충족하는 것 같고요. 혹은 어떤 특정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여러분을 확 사로잡게 만드는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에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큐피드가 나왔는데요. 큐피드는 보시다시피 또 알고 계시다시피 사랑을 연결해주는 천사죠. 특히 오늘 카드의 이 큐피드는 하트를 2개 가지고 있거든요. 두 마음이 연결되도록 천사가 돕고 있다, 이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분은 만나기 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든지 천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두 분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될 수 있고요. 어떤 지인이 연결해주는 가능성, 선을 보게 된다든지
결혼정보회사나 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어떤 매개체가 있어서 연결되는 것 같아요. 혹은 어떤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취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딱 처음 보자마자 연결되고 반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회사가 둘을 연결해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내 연애의 가능성도 있죠. 결국 중요한 점은 외부적인 힘, 천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점이거든요. 서서히 연결된다기보다는 첫 장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천사가 만들어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첫 장면 자체는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히 또 큐피드는 이렇게 화살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짜릿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특징도 있죠. 여러분이 딱 상대방한테 시선을 뺏기는 순간 상대방도 화살을 맞기 때문에 직감하게 되거든요. 근데 외부적인 힘이 없이는 두 분이 연결되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러면 찌릿한 순간 이후에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것도 이제 두 분에게 숙제가 되겠죠. 또 다른 특징을 생각해보면 큐피드가 들고 있는 하트가 둘이 딱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다가가게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첫 장면에서 이미 판가름이 나는 관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이제 사실 나도 그날 너 처음 보는 순간 반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거든요. 이제 확실히 첫 장면에서 두 분은 스킨십이 있다든지 혹은 스치는 뭔가 짜릿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는 분이 아마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여러분이 먼저 한 걸음 다가가신다든지 호감을 조금 표현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특징을 보여주는 카드를 보시면 가장 먼저 메이저 심판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메이저 심판 카드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이 모두 동시에 듣고 있다. 이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약간 놀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은 첫 장면에서 확실히 두 분 다 깨닫게 된다고 보이고요. 아,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약간 귓가에 종이 울리는 것처럼 놀라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 이 종소리는 하늘이 보낸 종소리다. 확신이 들겠죠. 이런 사람 처음이다. 이런 깨달음도 있기 때문에 확 당기시려고 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인연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어지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부담감을 가지실 수 있고 내가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이 다 좀 용감하게 대처해라 이런 말도 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로 적극적으로 당신의 의지를 표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조언 카드에도 유혹해라 라는 메시지도 들어왔어요. 이 두 카드가 같이 들어온 걸 보면 빨간 분들은 이 사랑을 좀 더 안정적으로 또 유지하려면 완전히 잡으려면 어떤 팁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유혹해라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뭔가 강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드러내고 표현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반드시 어떤 양적인 태도, 이게 적극적이라는 말이랑 동의어는 아니거든요. 음의 에너지, 양의 에너지를 나눠서 봤을 때 우리는 양의 에너지만 자꾸 적극적으로 생각해요. 양의 방향으로 말을 하고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음의 방향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음의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카드의 합을 생각해보면 바로 경청인 것 같아요. 이 유혹하라 카드에서도 보시면 두 사람이 꽤 가까이 얼굴을 마주대고 있거든요. 근데 입의 위치나 귀의 위치를 보면 서로 각자 하는 말을 굉장히 잘 들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얼굴을 정면에 대고 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말할 거야 이런 의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빗대서 얼굴을 대고 있으면 상대방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고 또 이야기의 순서, 상대방의 호흡 이것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의 장면을 보면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 그것도 유혹의 기술 중에 하나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충고하려고 하지 않는 것, 비판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를 먼저 가지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대방이 하는 말에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시기보다는 말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 이것도 필요해요. 또 거기다가 그냥 말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감정을 흥분시키지 않고 또 나도 흥분하지 않고 피드백하는 것, 이런 마무리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말로 싸울 때 너는 듣는 사람이 표정이 왜 이래? 약간 이렇게 듣는 태도를 가지고도 싸우게 되고요. 혹은 너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말꼬리 잡더라?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반응할 수도 있어요. 혹은 네 얘기는 나는 듣고 싶지 않아. 비난할 수도 있죠. 내가 말할 거야. 너는 들어야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너의 말을 내가 진심으로 들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표정, 또 태도. 또 그러면서 나는 흘려듣는 게 아니야. 능동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세. 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마음. 이런 배려심까지 있어야 적극적인 경청이 되거든요. 빨간 분들은 여러분의 사랑에 있어서 이 적극적인 경청, 매우 결정적인 키워드가 될 거예요. 적극적이라는 건 태도를 말하는 거지 특정한 행동의 방향, 음의 방향이 맞고 양의 방향이 맞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상대방의 신호에 대응하자. 이런 부분 꼭 기억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의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인 경청을 하면서 사랑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에너지와 정성을 쏟을 만큼 상대방이 정말 여러분한테 딱 맞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여러분이 그런 의지가 생길 만큼 상대방이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사로잡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적극적으로 표현해라 라는 카드에서도 보시면 천사가 지금 무지개를 가지고 왔고 또 열쇠처럼 보이는 지팡이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행운의 막대를 줄 것이다. 당신의 앞날에는 무지개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 마음에는 진짜 이 사람이 찐이야. 진짜야. 약간 이런 확신도 드실 거예요. 또 평소답지 않게 여러분은 이 사람의 얘기는 정말 그렇게 듣고 싶다. 계속 듣고 싶고 또 평생 듣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거든요.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지게 될 거예요. 또 평생 듣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지금 순간 흔들린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또 다른 조언 카드에 와일드 카드가 들어왔고 또 상대방 키워드에 동전 2번이 들어왔거든요. 이 동전 2번이 동전 왕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미래 가능성, 잠재력 이게 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이분은 잠재력이 진짜 엄청난데 어떤 직업이나 금전적인 부분에 강한 것 같거든요. 혹은 시간이나 노력을 꾸준히 들여야 하는 부분, 거기서 포텐이 터질 거예요. 몸을 만든다든지 어떤 스타트업도 시작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아보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미래가 기대된다. 잠재력이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거든요. 동전은 원래 시간과 노력에 공을 들인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눈에 보일 정도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처음 보이는 이미지는 이 동전 2번처럼 그냥 고민한다,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동전의 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잠재력이 좀 일찍부터 빨간분들 눈에 띄게 되는 것 같거든요. 왕은 또 최상위 계층이라 주고도 넘칠 만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도 있고요. 또 물려줄 정도로 많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빨간분들은 이 사람이랑은 내가 오래도록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혹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확신도 들 거예요. 근데 그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앞에 동전 2번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자수성가의 스타일이고 자기 힘으로 동전을 쌓는 부분 강하다고 보여요. 또 두 분이 만나게 되면서 빨간 분들이 이제 유혹의 기술도 평생 사용하게 되실 거고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정말 사랑을 배워가는구나 이런 깨달음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로즈 카드에 보시면 개척가, 탐험가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이 카드가 말하는 탐험은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을 탐험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내가 살아가니까 나는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나도 진짜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두 번째 차원은 나한테 정말 딱 맞는 사람, 운명적인 사람, 이거를 여러분이 개척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내 사랑은 이런 거였구나. 내 사랑이 이러네. 약간 여러분에게는 신대륙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은 두 분이 같이 하게 되는 일 중에서 처음 하는 일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변화에 일단 동전 8번이랑 칼 1번, 완즈 3번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이 주도하는 결단이 있을 것이다. 그 결단은 당신에게 끈기라는 새로운 미션을 줄 것이다. 미래를 두고 긍정적인 생각이 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끈기가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빨간 분들은 이 사람이랑 같이 일단 새로운 대륙을 탐험하실 거고요. 그 대륙은 일단 여러분의 내면에 있기도 하고 외면에 있기도 하다. 이 생각 드실 거예요. 그만큼 빨간 분들은 이 사랑이 여러분의 새로운 면을 찾게 만들 거고 또 삶의 생동감도 생기실 것 같거든요. 오늘 마지막 달 카드 보시면 뉴문 카드를 뽑아 오셨는데요. 당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오래된 습관이 있다. 그거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팁을 말해주고 있어요. 빨간 분들의 카드를 보면 이 사람 만나고 나면 좀 여러분의 에너지가 강해지거든요. 근데 그때 그 강한 에너지라는 건 상대방을 경청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기는 내공, 그러면서 알아가는 스스로의 매력, 스스로의 힘, 이 자아의 강한 동력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귓가에 종이 울리게 될 거예요.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서 이 사랑을 쟁취하시고요. 안정적으로 아름답게 사랑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초록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실 카드들을 보면 이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찰떡 같은 카드들을 뽑아오셨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카드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굉장히 일관적인 흐름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마 많은 경우에 초록분들은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 미래를 얼마나 명확하게 시각화하는가, 얼마나 강하게 이 에너지를 내 걸로 만들고 싶다,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가, 여기에 따라서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남을 수 있고요. 또 완성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정말 초록분들의 카드는 당신이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당신 선택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끌어당기지 않는 것, 그것은 엄청난 우주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얼마나 진짜 내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정말 이거 잘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카드들은 가장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랑이 맺어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의 존재, 명확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당신의 소울메이트다, 이런 점이에요. 그러면서 조언 카드들은 당신이 이걸 얼마나 믿느냐, 당신이 믿는 만큼에 따라 다르다, 이런 부분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더더욱 이 사랑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시고 또 확신도 가지시기를 카드들이 오늘 권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흐름,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매개체가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에 보시면 다른 것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두 천사가 나타나서 빛과 무지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천사가 두 명이 등장했고 아래에 지금 다른 것들, 이런 복수형이 나왔거든요.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두 가지 이상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록분들의 인연은 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보다는 누군가가 소개해주고 연결해주는 가능성이 크고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걸치는 경우도 가능해요. 또 혹은 두 사람이 여러분한테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고요. 선이나 소개팅이 두 군데서 들어와서 여러분이 결정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한 사람의 진가를 다른 사람을 기반으로 판단하게 될 수 있거든요. 혹은 과거에 인연이 있는데 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둘을 비교하게 되겠죠. 장점과 단점을 새로 보게 돼요. 예전 사람은 이랬는데 이 사람은 이러네. 약간 새로운 사람을 신선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만나게 될 수 있고요. 혹은 거꾸로 새 사람을 만나보니까 구관이 명관이네 라는 생각으로 과거 사람 뽑게 되고
과거 사람의 진가를 보게 될 수도 있죠. 이것도 역시 둘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아래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유산이라는 키워드도 들어왔어요. 윗사람이 소개해 줄 수도 있고요. 커다란 조직에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결혼정보회사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여러 명이 있었을 수 있죠. 조직화된 곳에 도움을 받게 될 수 있고요. 혹은 이 인연이 좀 누적된 시간으로 발현되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가족이 유산처럼 준다. 친척이나 오래된 친구가 유산처럼 소개해준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친구가 소개해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유산 이런 단어가 좀 느낌이 강하게 오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서로 선물을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쌓아온 기억과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통해서 보답하는 거야.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로 소개해주는 것도 유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꼭 유산은 어른으로부터만 받는 건 아니죠. 또 이 복수형의 여러 도움.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친구로부터 유산이 오고 소개를 받는다든지 친구랑 이 사람이랑 연결된 소속이 있을 수 있죠. 또 여러 사람의 검증을 거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그냥 바로 소개를 해준다고 해도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상대방의 신분을 보증하게 된다든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것은 이제 친구랑 나랑 오랜 시간 추억을 나눴는데 그 보상으로 유산처럼 나한테 남겨지는 것이 있는 받게 되는 선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한 사람이 소개를 한다고 해도 그 둘 사이에 회사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소개의 운이 강하다라고 보이고요. 혹은 소개의 장면을 기반으로 정말 진가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비교하게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경우도 가능하고 또 새로 만나게 되는 좀 열린 가능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비교의 장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보장된 인연이다. 이런 확신도 여러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일단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다든지 혹은 보장을 받은 인연이기 때문에 미래를 두고도 한결 좀 더 편안한 마음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분의 성향을 알아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의 카드들을 보면 일단 자기 일에 있어서는 확신이 강하다. 좀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전공이라든지 업무, 여기에 적성이 좀 확실히 있는 편이고요. 자기 일에 신념이 강해요. 내가 이거 선택했을 때는 이유가 없다. 좀 이렇게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게 또 여러분에게 매력으로 다가오거든요. 또 그 부분이 두 분 관계에서 작용하게 돼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너는 과거랑 현재를 비교하면서 나를 선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너의 선택이 아니라 나도 선택한다. 나도 초록 네가 너무 좋아서야. 나는 확신이 있다. 약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상대방은 생각보다 말을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하고 행동도 과감하게 해요. 또 거짓말을 한다든지 포장하는 거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좀 오그라드는 멘트는 잘 못할 수 있어요. 이벤트 같은 거 한다고 해도 뭔가 스윗하게 하기보다는 좀 돌직구에 가깝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표현하는 거는 약간 난 너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 뭐가 중요하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여러분이 느끼셨을 때는 약간 로맨틱한 표현이 부족하다라는 마음 드실 수는 있지만 오히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 다른 이성한테는 애매한 신호도 안 하거든요. 그게 이제 또 신뢰로 연결될 수 있겠죠. 이분은 일단 한 번 아닌 거는 아닌 거라서 사랑의 신호도 애매하게 보내지 않아요. 완즈의 기사는 또 속도감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변화 모습에도 완즈 8번이 같은 자리에 나온 것 같아요. 이 완즈 8번은 거의 완즈 기사인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달려와가지고 야, 너 이거 초록 가져 이렇게 쥐어준 카드 같거든요. 근데 이 완즈 8번 카드는 타로 카드 안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카드예요. 완즈 기사가 가뜩이나 빠른 완즈 8번을 달려와서 준 거죠. 상대방은 아마 여러분한테 뭔가 빨리 결단을 내리자. 약간 두 분 관계를 정립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정식으로 만납시다. 이런 제안을 한다든지 이때부터는 동거에 들어갑시다. 이때에는 결혼합시다. 약간 선포하는 것 같아요. 완즈의 기사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 특히 거침이 없거든요. 열정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속도가 빠른 완즈 8번까지 여러분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렇게 빨리 진행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도 드실 수 있거든요.
또 바로 다음에 컵 3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인간관계가 확장될 수 있고요. 기쁨의 만남이 있다. 이 부분도 예상할 수 있어요. 이 카드에 컵이 3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랑 상대방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카드예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관계가 막 급진전되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친구를 여러분한테 소개해준다든지 여러분 친구들한테 상대방을 소개하는 장면도 생각해 보게 돼요. 가족과 인사를 나눈다든지 커플 데이트 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온 컵 3번 카드는 그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에게 행복함과 따뜻함이 오는 느낌이 있어요. 또 왜냐면 이 컵 3번 카드 위에 주관하고 있는 상대방 카드가 메이저 러버스 카드거든요. 이 모든 만남, 그런 새로운 연결고리 안에도 상대방의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편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하늘이 지금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일단 서로에게 집중하고 단단하거든요. 미래를 위한 약속들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의 인간관계가 확장되는 것도 다 애정에 기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편안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 마지막에는 동전 6번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카드는 보시다시피 이름이 적혀있는 선물이 있죠.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은 특별히 포장이 되어 있고 정성이 담겨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또 이 선물 위에 상대방이 주관하고 있는 카드를 보시면 메이저 태양 카드가 떴거든요. 이 태양 카드는 긍정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이 상황은 당신에게 성공과 성취, 행운의 결과를 예상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태양 카드는 자녀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동전 6번이랑 합쳐서 선물 같은 자녀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것도 말하고 있고요.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사를 하게 된다든지 연봉을 높게 받으면서 이직의 선물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근데 그러니까 초록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고 났더니 나한테 행운이 엄청 많이 온다. 사람이랑 운이 같이 바뀐다더니 진짜 그렇다. 약간 이런 면 깨닫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두 분이 소울메이트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명확하게 소울메이트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의 소울메이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또 그리고 아래 카드에 보시면 소울메이트를 알아보게 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두 카드가 지금 동시에 소울메이트를 강조하고 있어요. 소울메이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육체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것, 또 그 다음에 감정적인 멘탈의 교류, 이걸 넘어서는 영혼의 교류가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육체적인 사랑은 정말 몸만 결합되는 사랑이고요. 감정적인 사랑이면 감정이 파도칠 때도 있기 때문에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의 사랑은 유지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카드에서도 보시면 두 사람이 같이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 앉아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영혼의 방향이 같다. 좀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특히 나를 아끼는 것처럼 너를 아낀다. 이런 소중함도 있어요. 두 분은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닮아갈 것 같거든요. 외모나 이미지가 닮아갈 수 있고요. 말투도 서로 비슷해질 것 같아요. 영혼이 교류되면 표현 방식, 가치관도 비슷해지거든요. 같은 것을 보고 웃게 되고 같은 것을 보고 분노하게 되는 감정의 결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아요. 또 이 아래에 소울메이트를 인식한다라는 건 알아본다라는 점이 강조된 카드거든요. 알기 전에는 몰랐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알고 나니까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카드예요. 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처럼 다른 한 손으로는 각자의 삶을 살지만 그래도 이 붙어있는 연결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두 분은 아마 많은 경우에 빨리 가정을 하나 이루자 이렇게 결심하게 되고요. 자녀 키울 때도 한 마음으로 양육하실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또 다른 조언 카드에는 전쟁에 참여하는 전사, 워리어의 마음 이런 키워드도 들어왔는데요.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고난을 감당하는 의지, 또 승리를 기대하는 열정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마 이 전사의 마음은 상대방이 가져온 완지의 기사, 이 카드가 이제 여러분에게 연결되는 모습이거든요. 이 상대방이 나한테 일단 정성을 다해요. 그럼 나도 그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헌신하겠다. 여러분도 의지가 강해지고요.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해주는 카드이기도 해요.
또 오늘 마지막 달 카드에 보시면 와일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와일드 카드는 당신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카드 게임을 할 때 이 와일드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조커 카드가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이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적혀있는 문장에서도 당신의 과거 사건이 미래를 향한 비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커를 사용할 때 과거패도 중요하지만 미래패를 염두에 두고 둬야 되는 것처럼요. 상대방의 과거나 또 여러분의 과거 사건에 매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사람의 열정과 지금 가지고 있는 의지,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분은 일단 주변의 도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게 되는 장면도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열정적인가? 나한테 헌신하는가? 나를 향한 확신이 있나? 이런 부분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그 질문의 답을 내려가는 사람, 여러분 질문에 맞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고 내가 당신의 소울메이트다, 이런 확신이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 될 거라는 것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파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사랑, 그 중에서도 특별히 끝내 완성될 최종판의 사랑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파랑분들한테 약간 확성기가 주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랑은 진짜입니다. 약간 강하게 외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확신이 진짜 강해지시거든요.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전반적으로 도전의식도 강해지는 것 같아요. 또 두 분의 사랑 스타일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일단 여러분은 표정에서부터 감추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을 생각하면 혼자 미소를 짓게 될 수 있고요. 두 분 데이트가 끝나고 혼자 집으로 들어오면서도 같이 했던 얘기들이 자꾸 생각나게 돼요. 아, 이 사람 진짜 괜찮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약간 여러분이 제대로 사랑에 빠지게 된다, 좀 이런 결론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어떤 외모나 순간적인 매력보다는 그걸 뛰어넘는 좀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향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서서히 여러분이 중독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기는 좀 잊을만 하면 다시 맡고 싶고요. 계속 옆에 두고 싶어지거든요. 우리 감각 중에서는 후각이 가장 먼저 둔해진다고 해요. 잠깐 맡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시 그 원래 공기에 적응하게 되면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후각을 인위적으로라도 가장 먼저 각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향수는 풀숲에 있는 향기 같습니다. 이 숲은 나무 향이 강합니다. 이렇게 네이밍을 하면서요. 이제 거기에 특정한 향기에 사람들이 맞춰서 취향을 가지는 것처럼 서서히 여러분이 중독되시는 것 같거든요. 이 향기도 지금은 처음 맡을 때만 생생하지만 나중에 무뎌질 수 있다. 내가 빨리 각인시키자. 빨리 기억하자. 여러분의 무의식이 발동될 수 있어요. 이제 그만큼 향기가 연기가 자욱하게 깔리는 것처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은은하게 여러분의 본성을 흔드는 것 같고요. 결국 여러분 마음에도 안 되겠다. 내가 만나고 헤어지는 건 이제 싫다. 계속 옆에 두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 드시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먼저 호감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표현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약속을 하려고 해도 오래 만나자는 헌신이나 프로포즈 이런 것도 여러분이 오히려 정면으로 하게 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확성기를 들게 되고 확신에 차고 세상에 알리고 싶고 숨길 수 없다, 놓치고 싶지 않다. 좀 이런 면이 강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파랑분들이 원래 그렇게 즉흥적인 분들이 아니실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확성기를 들게 되지만 실제로 확성기를 들 때까지는 고민이 엄청 많으실 수 있어요. 여러 번 검증하려고 하고 확인해 보려는 마음도 생기거든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그 과정도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일단은 나도 좀 방어적으로 생각해보자, 관찰해보자, 약간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거꾸로 두 분은 첫 만남부터 뭔가 띵 하는 울림이 있는 만남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서서히 가까워지고 서서히 관찰하는 시간, 썸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도 여러분한테 호감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파랑분들이 이 사람 진짜 괜찮네, 진국이네, 약간 이런 부분 깨닫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어떤 연애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증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또 여러 검증을 상대방이 통하는 거거든요.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키워드가 나왔어요. 가운데 주인공이 아이를 데리고 있거든요. 이 주인공을 엄청 많은 천사들이 돕고 있어요. 두 분 관계에 있어서는 주변의 도움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거든요. 주변에서 이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칭찬을 듣게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직접 연결되는 장면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을 수 있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두 분만 남게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도 사실 주변의 도움이거든요. 두 분이 가까워지는 계기에 확실히 좀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우연히 같이 만나서 대화가 갑자기 깊어질 수 있고요. 같이 출장을 간다든지 같은 업무를 하면서 각별한 사이가 될 수 있죠. 같은 전공이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든지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될 수 있고요. 과제를 같이 하면서 계속 대화하고 연결될 수 있죠.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이 강한 관계의 경우에는 일단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소개로 만나게 되는 가능성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좀 강한 연결이 있어요. 사람들이 도와준다라는 거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제 한두 사람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힘이 아니고 또 당사자의 힘을 벗어난다. 그 힘을 뛰어넘는 강한 세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파란분들은 이 만남은 뭔가 여러분의 의지를 뛰어넘는 사건이 생겨요. 우연 같은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그 사건이 한 사람을 가까워지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요. 결정적인 한 장면, 환경의 도움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좀 남달리 두 분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일단 둘만의 대화창이 열리게 될 거예요. 또 중요한 특징으로 두 분은 같은 열정을 공유한다라고 보이거든요. 주변의 환경적 도움을 통해서 둘이 얼마나 같은 열정을 공유하고 있는지 새로 깨닫게 돼요. 두 번째 들어온 카드에 이 붉은색의 열정이라는 키워드도 들어왔고 또 가운데 퀄리티 타임이라는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퀄리티 타임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시간 자체가 물리적인 힘을 뛰어넘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퀄리티 타임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분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고요.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데이트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존재가 든든해지고 신뢰도 쌓이거든요. 함께 추억이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서 내 인생도 풍성해진다, 이런 마음이 일단 강하게 남아요. 그리고 삶의 열정도 더해지는 부분, 이 붉은색은 피와 생명을 말하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삶의 활력도 생긴다, 생명력이 강해진다, 이런 부분으로 읽어볼 수 있거든요. 두 분은 만나면서 돈을 모은다든지 같이 이직 준비한다든지 투잡한다든지 좀 새로운 사업도 구상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창조의 열정을 만들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에 비해서 조금 더 차분하고요. 정적이고 여유롭거든요. 일단 타고난 환경 자체가 안정적인 것 같아요.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고 일단 한결같다, 이런 모습이 강하거든요. 마치 이미지로 보면 막 자연의 향기가 가득 품겨져 있는 소나무 숲 같이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소나무 숲에 들어가면 이 향기를 맡으니까 내가 힐링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시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끌리게 되고요. 일단 소나무의 향기는 이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랑 만나면서 정화하게 된다라고 해요. 세상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여러분의 기존 관계, 가족, 친구, 사람들, 이런 관계 안에서 갈등,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풀어낼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만 있으면 돼. 약간 여러분이 강한 확신을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또 이분은 메이저 힘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공이 굉장히 강해요. 쉽게 흔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뭐 다른 이성 문제라든지 중독적인 취미나 뭐 돈 문제 이런 거 좀 정말 깨끗하다고 보여요. 또 마지막에 동전 9번이 나왔거든요. 자기가 번 돈을 아끼고 저장하는 그런 습관도 있어요. 경제관념도 뚜렷하고요. 동전 9번 가진 사람들은 도박 같은 거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앞에 또 힘카드까지 있기 때문에 복권 같은 것도 애초에 관심이 없거든요. 유흥을 즐기지 않고 혼자 즐기는 조용한 취미가 있어요. 근데 그 취미의 결이 파란 분들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중요한 특징으로 지금 상대방이 가장 먼저 가져온 게 이 컵의 시종이거든요. 이 사람은 일단 인연이 생긴다 그러면 굉장히 겸손해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줘요. 여러분한테 좀 예의 바르게 대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이분이 나이가 어려서라기보다는 이분은 상대방을 일단 대화 자체로 인정하고 주체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가장 먼저 여사제가 들어왔거든요. 이 여사제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뭔가 확실히 결정되기 전까지는 움직이는 걸 좀 미루는 사람? 한동안 관찰하고 확실하게 관계를 다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파랑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이 이렇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거 나한테만 정말 특별한 건지 이거 한동안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내 마음 쉽게 보여주지 않을 거야. 이런 단호함도 있거든요. 아마 두 분은 일단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다 보니까 또 눈이 많을 수 있어요. 주변에 사내 연애에 들어가게 되면서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조심하게 될 수 있고요. 뭐 학교 안에서 만난다든지 또 취미 모임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연애를 드러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걸림돌로 한동안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특별하게 대하는 것인지 또 내 마음도 이게 맞는지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동전 7번이 나온 것 같거든요. 이 동전 7번은 이제 완벽함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다. 이제 인내의 특징이 있어요. 그 동전 7번 카드 위에 메이저 힘 카드가 이렇게 같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두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서로 그걸 알고 나서 확실한 다음에 움직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두 분 사이에 흘러가게 돼요. 이제 두 분 관계를 보면 정말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여러분이 호감을 표현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처음에 상대방이 또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도 해요. 나도 사실 이런 마음이에요. 약간 이런 눈빛도 보내고요. 지금 동전 9번 카드를 상대방이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여파로 여러분에게 여황제가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상대방은 일단 자기 비밀의 정원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한테 먼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비밀 정원을 보여주는 순간 그게 아마도 주변 환경에 도움이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거는 진짜 내가 기다렸던 신호다. 이 사람도 나한테 호감이 있었구나. 약간 이렇게 깨닫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황제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순간에 상대방이 비밀 정원을 오픈하는 순간 확성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게 되고 또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고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두 분 발전 모습은 이렇게 나름 명확하게 나온 편이지만 그 안에 일단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주변 환경의 도움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랑분들 경우에는 이게 과연 현실에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도 드실 수 있죠. 근데 오늘 조언 카드들을 보면 일단 믿어라 이거 확실하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먼저 들어온 조언 카드 보시면 진정한 사랑 이런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이 카드에 여자 주인공이 서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다가와서 뒤에서 포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느끼셨을 때 막상 상대방이 나한테 처음부터 직진하는 것 같지가 않아. 나한테 오지 않는 거 아닐까? 자꾸 뒤돌아보고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상대방은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또 천사의 도움을 구하려면 시간 필요했다라고 보이거든요. 분명히 두 분 만남에는 환경적인 도움, 이 천사의 손길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랑은 인생의 로맨스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상대방이 조금 늦게 오더라도 표현이 좀 더디더라도 일단 여러분은 심지를 굳게 하고 마음을 잘 지키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러면서 상대방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관찰해보는 시간, 또 유보하고 기다리는 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게 파랑분들도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사랑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한순간에 뭔가 결정짓지 않는 진중한 태도, 그거 배우시게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마지막 달 카드에 보시면 예상하지 못한 가능성에 있어서 오픈마인드를 유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외모나 사랑의 방식, 또 문을 열어서 보여주는 비밀의 정원 느낌 다 예상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분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 새로운 인생에 돌입할 것이라는 것, 또 상황과 천사의 개입, 또 상대방이 비밀의 정원의 문을 여는 확실한 행동,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퍼지게 되는 상대방에 대한 향기, 확신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면 이분의 존재도 알아보실 수 있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내의 힘, 사랑의 힘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파란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보라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서 끝내 완성될 또 성취될 여러분의 사랑을 읽어봤는데요. 보라분들의 사랑은 약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처럼 다가온 이 사람, 우연이 아니었군요. 여러분이 고백하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분도 느끼시는 것이지만 상대방도 느끼게 되고요. 그 에너지의 교류에서 느껴지는 운명의 힘이라고 보여요. 그렇다면 두 분은 매듭이 딱 완전히 이어지기 전까지, 연결되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분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장면이 정말 결정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보라분들의 사랑은 그래서 약간 여러 장치들이 숨겨져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떠올리게 돼요. 웰메이드라고 불리는 연출이 잘 돼 있는 감독의 작품들, 여러 신호를 숨겨두거든요. 이 소품은 이걸 말하고 있구나. 이런 물건으로 장치를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스치면서 지나가는 대사에 어떤 신호가 숨겨져 있기도 해요. 그런 복선의 장치들, 그걸 찾아가는 재미도 있겠죠. 때로 감독은 그 장치 자체를 일부러 눈치채라고 좀 강력하게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뚜렷하게 제목이 말해준다든지 주인공의 상황이나 심지어 주인공의 이름이나 어떤 주인공의 정체성에 좀 크게 각인돼 있기도 해요. 하지만 몇몇 장치들은 아주 작게 숨겨놓거든요. 알아볼 수 있는 사람만 알아보라고 아주 세밀하게 나타내기도 해요. 혹은 여러 장치를 마구 섞어놔서 관객이 오히려 헷갈리도록 유추를 잘 못하도록 그래서 끝까지 보도록 만들기도 하거든요. 보라분들의 사랑은 마치 하늘이 감독이라고 보이고요. 여러분을 이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사랑을 두고 관객처럼 바라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 사랑의 장치를 하늘이 좀 어렵게 두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느끼셨을 때는 이런 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눈치채지 못할 수 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때 그거는 그런 거였구나. 약간 하늘의 감독 능력? 하늘의 연출 능력? 거기에 여러분이 감탄하게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라분들의 사랑은 이런 웰메이드 드라마나 영화의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가의 입장, 감독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라분들 자체에도 끝까지 마음이 좀 쫄깃하실 수 있어요. 배우의 입장에서도 아직 지금 시나리오를 다 받아보지 못한 상태, 관객이라면 당연히 끝을 모르니까 알 수 없겠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이 궁금증이 때로 걱정이나 염려로 바뀌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분들한테 오늘 카드들은 하늘이 준비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가장 먼저 당신 자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일단 마음을 좀 내려놓고 맡겨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를 보시면 믿어라, 신뢰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보라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여러분의 사랑에 관해서 좀 특히 하늘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하늘이 직접 케어하고 관리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일단 나는 하늘을 믿는다 라는 신념이고요. 하늘이 내 편이다 라는 마음이겠죠. 우리가 원래 눈에 보이는 거는 믿기도 쉬워요.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는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왠지 내가 눈으로 안 봤으면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증거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동의어는 아니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존재하지 않아. 이런 증명은 없어요. 이 보라분들의 사랑의 이미지는 약간 라디오의 느낌도 있거든요. 라디오는 기지국에서 전파를 보내고 또 라디오가 수신기가 되어서 전파를 받아서 사운드를 재생해요. 하지만 이때의 전파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무선 전화기, 휴대폰도 그렇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인간의 문명이 여기까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역사적 발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전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모두는 그 전기의 원리, 전자기파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누리고 있죠. 그만큼 여러분과 우주는, 여러분과 하늘은 어떤 우주적인 원대한 힘으로 연결돼 있어요. 보이지는 않더라도요. 지금 특히 이 이슈에 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운명에 확실히 새겨져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한다고 하고요. 하늘에 운명이 있다. 당신을 위해 설계돼 있다. 일단 그거부터 믿어야 된다. 약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카드에서도 빛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빛 카드에 보시면 촛불이 켜져 있어요. 드디어 빛이 왔다. 진정한 깨달음이 있다. 이런 뜻이 있는 카드거든요. 더 이상의 어두움이 없을 정도다. 상황이 명확하게 정리될 것이다. 약간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랑 이후로는 하늘의 존재, 운명의 존재, 여기서도 일단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고요.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사건들, 그게 다 하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 이것도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겪은 사건들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도 부정적인 것이 없었어. 이것도 알게 되실 거예요. 이런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첫 만남에서부터 두 분이 뭔가 종이 울리는 것 같은 그런 확실한 장면이 아닐 거라고 보이거든요. 두 분의 사랑은 약간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천천히 이 사랑은 자기만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보라분들은 엄청난 첫 만남, 여기에 너무 기대를 강하게 가지시기보다는 유연하고 부드럽게 또 스스로 천천히 움직여지는 사랑, 이것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보라분들의 사랑은 끝내 연결될 것이고 오래도록 유지될 것이다, 이런 특징이 강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단번에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어요. 오늘 봤는데 매력 있는 사람이라면 내일 봐도 매력이 있어야 되고요. 하루 이틀 여러분한테 생동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부분 기억하신다면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생기실 거예요. 그럼 이 상대방의 특징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분은 일단 자기 특징으로 칼 2번 카드, 또 메이저 교황, 칼의 왕을 가지고 왔거든요. 교황 카드를 중심으로 칼 카드를 양쪽에 가지고 왔고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칼의 왕이죠. 이게 눈에 띄는데요. 타로 카드에서 칼은 인간의 두뇌, 명석한 판단력, 공기를 가르는 의사소통,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칼의 왕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일단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분인 것 같아요. 어떤 여러분의 고민이 생긴다거나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순간 이분이 나서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서의 계약이라든지 중요한 일, 그건 아마 이 상대방이 더 책임지려고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도 좀 믿고 맡기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게다가 칼의 왕 카드 앞에는 지금 교황 카드가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중심을 더 강하게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한테 신뢰감을 강하게 주실 거예요. 칼의 왕은 또 똑똑하고 명철하긴 한데 그만큼 이제 칼로 자르는 것처럼 이익과 손해를 좀 냉정하게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앞에 교황은 좀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성향이 강해요.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상대방이 나한테는 이익을 가지고 손해를 가지고 대하지 않고 정말 가족처럼 대하고 나의 전부를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도 강하게 드실 거예요. 특히 이 교황 카드는 일단 세속적이지 않다, 이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또 마음이 담겨져 있는 조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기 일처럼 돌봐주는 멘토죠. 종교 지도자는 원래 하늘의 조화, 하늘의 이야기, 이런 감탄을 늘 달고 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그 하늘의 힘에 대해서 세상에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죠. 표현을 감출 수 없는 거거든요. 이분 경우에는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너를 보니까, 보라 너를 보니까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어 라고 고백한다고 해요. 이분은 좀 육체적인 사랑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요. 여러분도 이분이랑 대화하면 정말 고해성사 하는 것처럼 마음이 후련해진다. 근데 동시에 따뜻해진다. 이런 느낌도 강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또 이 교황카드 앞에 칼 2번 카드는 조심스럽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교황이 일단 세속적이지 않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인데 앞에 칼 2번까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사랑에 있어서 일단 조심스러운 면이 굉장히 강해요. 때로는 두 분을 비교하면 여러분이 좀 더 와일드하다고 보이거든요. 이분은 연애 자체에 관심이 없을 수 있고요.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뭔가 막 치명적이다. 내가 보라를 갖고 싶어. 소유욕이 생겨. 약간 이런 차원으로 호감을 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육체적 케미가 없기 때문에 두 분은 확실히 좀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어떤 여러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변화 장면, 이 사랑이 가져다주는 장면 보시면 일단 컵의 여왕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컵의 여왕 카드 보시면 머그컵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 컵은 물을 담을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죠. 물은 원래 사람의 감정을 의미하거든요. 감정을 담아내는 장면이 먼저 들어온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보라분들이 일단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저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천천히 호감을 갖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약간 진가를 파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일단 첫 번째 우연처럼 다가오는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두 분은 엄청난 신호를 주고받진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돼서야 그때 그 얘기했던 장면, 그때가 서로 통했던 첫 장면인 것 같다. 이렇게 돌아보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두 분의 계기는 다른 사람이랑 분리되면서 서로 한 걸음 다가서게 된다. 이런 장면으로 보이거든요. 오늘 가운데 카드로 허니문 카드가 들어왔어요. 배를 타고 있는 두 사람이 있고요. 그 배 뒤에 천사가 운전하고 있거든요. 한 장소에 우연히 두 분만 남는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같이 만난다든지 둘만의 대화 포인트가 한 번 더 생긴다든지 이렇게 단둘이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엘리베이터에 두 분만 남아있는 장면이에요. 엘리베이터 중에서 한쪽이 투명해서 바깥 풍경이 보이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게 돼요. 저 바깥의 풍경을 보세요. 저는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이러면서 대화가 밀접해진다고 보이고요. 이 카드에 보시면 함께 있는 여유로운 시간에 그 순간에 축복을 즐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그렇게 바깥 풍경을 본다든지 워크숍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또 오늘 가운데 들어온 카드를 보시면 힐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왔는데요. 두 분이 함께하는 순간에는 분명히 힐링, 휴식 같은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걸 또 하나의 사인이다 라고 여러분이 눈치채실 필요도 있다고 보이고요. 이 카드 보시면 점과 점이 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연결된 선이 있는데 이 선을 하나씩 떼어보면 그냥 직선이거든요. 근데 이걸 멀리 한 번 더 크게 바라보면 자세히 보면 이것은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눈치챌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우연 같은 사건이 연결되면서 한순간엔 알 수 없지만 뒤돌아서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카드랑 같은 맥락에 있는 카드가 이 보름달의 시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최종적인 감정은 없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단번에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진가, 마음 상태, 잠재력 이런 거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번에 두 분 관계를 정의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 하트를 연결했던 선이 하나만으로는 정의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두 분 관계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이것이 하나하나 서로를 향한 발걸음이었구나. 사랑의 과정이었구나. 이런 거 깨닫게 되실 것 같거든요. 또 오늘 로즈 카드에는 미스틱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신비로운 상황, 신비로운 사람 이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 신비, 이 단어 자체가 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다. 신기하고 묘한 일이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제 그만큼 두 분의 사랑은 하늘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고 우연처럼 등장하지만 여러분 삶에 등장하는 새로운 놀라운 일이다라고 보여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흐름에도 중간에 이제 심판 카드, 하늘의 뜻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된다라는 카드, 또 마지막에는 완주의 여왕이 들어왔거든요. 나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사랑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신이 나에게 직접 여러 경험을 주었던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랑이 여러분 인생에 완성될 거예요. 단 한 번의 장면으로
한순간에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이 사랑의 하트 꼭 완성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